했습니다. 약식 명령은 범죄 혐의를 인정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을. 그리고 비교적 간단해야 돼요.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여러 번 밝혔어요. 조사해 달라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의 그 피의자로 제 아내가 처벌받는 건 그거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그런 일도 없고 그 과정에서 통영경찰서에서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수사해 22년 12월 26일 날 사용했고 28일 날도 포렌식 영상이라고 하면서 허위의 영상을 사용했고 그 가운데 경남경찰청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조사 한 번 없이 그냥 처벌을 한 거죠. 그 환자가 분명히 말했는데 수술받지 않겠다고 말했고 난 그런 병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냥 수술대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배를 갈라버린 겁니다. 처벌이 그런 거죠. 약식명령은 피해자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냥 처벌해버린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딱 있습니다. 아내가 해외 운전면허 소지자예요. 제가 천식 증상이 있어서 많이 기침을 할 때 그 1차선 길에서 구부러진 길에서 차를 거기 세워두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앞에 오는 차와 또 저희 차를 추월해서 가야 되는 차가 그 굴곡길에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운전면허 갱신에 대한 그걸 한국 법규를 몰랐죠. 그리고 언어 소통이 안 되니까 119에 전화할 수도 없고 또 전화해서 올 동안 거기에 차를 정차해 놓는 것은 너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서행했던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한국도로교통법상 저촉이 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중인 치상은 가당치가 않기 때문에 영상까지 조작해서 그 분명히 다 서면으로 구두로 다 말했는데도 검찰에서 조사 없이 이렇게 처벌을 한 행위는 환자가 그 진료 받을 때 분명히 다 설명했는데도 환자가 동의도 안 했는데 수술대에 그냥 묶어놓고 배를 가른 거나 똑같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 사건에 있어서도 제가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 자격이거든요. 피해를 당했으니까 앞지르기를 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전자 바꿔치기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그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제가 피해자 자격이거든요. 또 피해자입니다. 제가 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피해자 자격인데 저 또한 무고죄로 걸었다면 경찰들이 그러면 경찰 조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주지 않고 본인들이 조사를 안 해놓고서 내가 조사를 거부한 것처럼 해놨어요. 저는 조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해달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근데 조사는 아무 때나 받는 게 아니다 이러고 그냥 입감 시켜서 나중에 이렇게 집에 가라고 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6명 경찰을 무고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이게 맞다면 조사를 해줘야죠. 내가 증거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해명할 기회를 줘야죠. 체포할 때는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가서 증거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면 증거자료를 안 받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딱 끊고 아무렇게나 타자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를 체포할 때 제게 제시한 체포영장이 지금 저 화면 오른쪽에 있죠. 두 체포영장 그 글씨체가 틀립니다. 글씨체가 틀려요. 이거 가짜 체포영장입니다. 이 체포영장이 거제경찰서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제가 이걸 따지니까 경찰서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 가서 따지라는 거죠. 통영지청에 가서 따지라는 거죠. 검사가 신청해서 법원에서 발부한 거니까 거기 가서 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원에 찾아가고 통영지청에 찾아갔더니 정말 거기서 발행을 했더라고요. 신청하고. 그래서 원본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여줬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등초본입니다. 요 화면. 거기 등초본에 있는 아래 이렇게 유치장 거제경찰서 요 글씨가 왼쪽에 있는 노란색 그 거제경찰서 유치장 그 글씨체랑 다른 글씨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다 가짜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입감장에서 준 거예요. 7월 달에 준 겁니다. 23년. 오른쪽에 있는 건 10월 달에 준 겁니다. 원본을 등사한 거라고. 근데 이게 글씨체가 틀리다는 건 두 개 다 가짜 체포영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경찰서도 아니고 법원과 통영 검찰청에서 이런 가짜 체포영장을 사용해서 국민을 체포하고 기소할 수 있습니까? 그 기소를 해놓고서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해놓고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엄청난 갑질을 하고 무고에 대한 무혐의를 저보로 입증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참, 제가 며칠 전에 동탄 사건을 봤어요. 동탄 사건에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자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50대 여자가 무고한 거예요. 무고한 거. 지금 그게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정말로 수사관들이 모르고 그랬을까? 참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CCTV에 이 남자가 화장실에서 더 늦게 나왔고 이 여자가 더 일찍 나왔는데 보통 남자가 만약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자가 뭐 이렇게 깜짝 놀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 이 남자가 먼저 도망을 가고 여자가 나중에 화장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자가 2분 먼저 나오고 남자가 2분 늦게 나왔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아니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뭐 20대 남자가 50대 여자를 훔쳐보겠습니까? 그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CCTV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수사관이 그거를 몰랐을까요? 제가 의문이 남고. 근데 이제 이 일은 동탄 사건은 작아요. 뭐 수사관 한 사람 정도가 이렇게 좀 가벼운 징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송치를 한 것도 아니고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걸 심각하게 조작한 영상을 사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법적으로 따지면 수사관들한테 거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잘 몰랐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 이거 사실 뭐 그렇게 방법이 없어요. 이건 사실 이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뭔가 이권을 챙기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길 뿐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취급하는 상품이 모두 다 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구색으로 이익이 없지만 팔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건 구색으로 이유는 없지만 그게 없으면 또 안 돼요. 또 고객을 놓칠 수 있고 그 고객이 그 상품만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익이 큰 상품도 주문을 하기 때문이죠, 같이. 그래서 이익이 적어도 이익이 없어도 그 물건을 생산해야 되고 유통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제조업자들은 보면 알아요. 원가 계산하고 이렇게 보면 알아요. 어떤 게 돈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패한 공무원들이 어떤 사건을 보면 알아요. 이 건에 개입하기가 좋은 거, 나중에 증거가 남지 않는 거, 이걸로 상대방이 따질 수 없는 거, 이런 걸 잘 압니다. 이 성범죄 같은 거를 따져보세요. 이거 망신당하는 거죠. 만약에 나중에 아니라 하더라도 1년, 2년 투쟁을 했다고 쳐봐요. 1년, 2년 동안 이 20대 남자는 그게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던지 인격적으로 굉장한 이 사람의 그 명예가 훼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고 나중에 무죄가 나왔어도 이 사람 얼마나 심각한 타격을 받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아는 거죠. 저는 수사관이나 이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람들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좀 더 기가 막힌 건 말이죠. 만약에 이 동탄 사건에서 수사관이 영상을 조작했다고 쳐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 남자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문을 타고 올라가서 문 위로 해갖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위변조된 영상을. 그건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쉽습니다, 그거. 그런 거를 만들었을 때 이거 온빡 뒤집어 쓰는 거죠, 그냥. 그거 어떻게 그 영상 위변조를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정보 공개도 안 해주고 이 남자한테 살짝 보여주고 당신이 이렇게 문 너머로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여기 사진에 나왔어. 여기 영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주장해보세요. 이거는 얼마나 큰 타격을 주겠습니까, 이거. 일개인을. 이렇게 몇 달, 몇 년을 끌면서 괴롭혀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남자가, 이건 가정입니다. 그걸 증명했다고 쳐보세요. 그거는 화장실 문을 타고 올라가갖고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위에 천장과 그 문의 틈새가 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화면에는 목이 들어간 걸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입증을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입증을 했더니 그 영상을 싹 감춰버렸어요. 정보 공개도 안 해주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 영상이 없었다는 거죠. 경찰서에서. 그리고 또 다른 조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공간을 통해서 훔쳐봤다는 거죠, 그냥. 근데 그것도 나중에 입증을 했어요, 이 사람이. 밑을 통해서 볼 수가 없다. 거기는 틈새가 없다. 뭐 이런 걸 다 증명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썼던 그 위헌적인 두 가지 영상이 다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고, 그 영상이. 그러면 그 영상이 뭐냐? 원본 CCTV를 좀 내놔봐라 이러니까 원본 CCTV는 뭐 칩을 갖고 왔는데 없애버렸다. 없어졌다. 분실했다. 반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거짓말 한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 20대 사람을 그냥 검찰에서 조사도 안 해주고 재판에 회부했다고 쳐보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죄 주장을 해보라고. 하려면 해봐. 장기적으로 한번 싸워보자고.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한번 쳐보십시오. 이거보다 더한 극악무도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범죄자들은 공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깡패, 마약범, 양아치들은 공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권력을 갖고 있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영상을 조작해서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이건 무서운 일이야. 아닙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명예훼손, 무고,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것 막 걸어서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대구 성서 경찰서로, 거제 경찰서로, 대구 서부 경찰서로 막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몇 년을 만약에 멀쩡한 시민을 피의자로 만들어서 송치도 시키고 기소하고 몇 건의 재판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가? 아, 네. 제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좀 제 감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감정을 제가 추스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요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